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오늘은 1982년 6월의 일기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산 저 산 한 바퀴 둘러보면 이 산에서 뻐꾹 저 산에서 뻐꾹 뻐꾹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산을 쨍쨍 울리면 메아리 소리로 들려오던 뻐꾸기 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럼 추억의 일기장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1982년 6월 1일 화요일 비. 제목 넘어짐. 저녁에 공부한다고 책을 펴놓고 그대로 잤다. 그래서 일찍 일어났으면 괜찮은데 늦게 일어났다. 일어나서 산수 내일 시험 칠 것으로 가르쳐준 범위에서 문제를 공책에 적어 풀던 것을 덜한 걸 다 풀고 나니 다른 날보다 30분이 늦었다. 매일 7시에 집에서 나왔는데 밥을 먹고 나니 7시 30분. 나 씻고 계속 뒤도 곁도 들여다보지 않고 뛰었다. 억지로 앞에 가던 아이를 따라잡았다. 그래도 빨리 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뛰다가 돌에 넘어졌다. 그 순간을 상상하기도 싫어졌다. 난 1학년 때부터 내가 넘어져 운 적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얼굴을 적셔 내려왔다. 처음에는 일어나지도 못했다. 머리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손도 다쳤다. 누가 볼세라 어서 팔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나오지 않는 웃음을 아이들이 볼 때마다 웃음을 띄었다. 미술을 공부했다. 붓을 잡을 때 가장 작은 글씨를 쓰면 밑을 지고 붓과 종이는 각도는 90도이고 광화문, 창경원은 현판, 비석은 비문이고 교실, 방치장은 액자, 족자이고 교과서는 책 표지이고 자연물의 무늬 꾸미기는 잠자리의 날개, 벌집, 거미줄이고 조선시대 떡살 두견도는 조선시대, 대지는 간략묘사, 옥수수는 정밀묘사, 빨래하는 사람을 고흐가 그렸고 네덜란드 사람이고 엽서 쓸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1982년 6월 2일 수요일 흐림. 제목 기쁨이 와야 할 텐데. 내일 시험을 친다. 내가 바쁜 것처럼 온 산천이 바빠 보였다. 내가 바쁜 탓인가 보다. 정말 지긋지긋한 하루였다.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았다. 사람은 시험을 치지 않고 산다면 참 좋을 것 같다. 시험 점수는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편지 쓸 때가 참 많다. 김익 선생님, 배영수 선생님, 이경자 선생님, 그리고 영주, 명자 언니, 부산 명남 언니에게도 편지를 해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공부했다. 꼭 기쁨이 올 것이라고 믿고 했다. 만일 시험을 못 친다고 해도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더 할 것이며 일기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쓸 것이다. 지난번에 선생님께서 나에게 투명 테이프가 있는 걸 아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았다. 어떻게 그때마다 테이프를 안 가져와서 일부러 아까워 안 주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그래서 투명 테이프를 선생님 서랍에 넣어 두었다.
어제 선생님께서 동시 봄물이라는 제목으로 지어주셔서 농촌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 보냈다. 한 개는 내 것인데 2개씩은 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누굴 줄까 하시고 물으셨을 때 누굴 줄지 처음에는 몰랐다. 순남이, 금자, 정희, 혜순이 중 갈피를 못 잡다가 금자 주라고 했다. 순남이에게 미안했다. 1982년 6월 3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시험침. 어젯밤 7시에 공부할 준비를 했다. 우리 식구가 있는 곳에서 하면 떠들고 텔레비전 때문에 뒷방에 가서 혼자 했다. 오랜 시간 동안 했다. 그러나 머리에 들어온 건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 8시에서 10시에 잠깐 잠자고 12시에 일어나 아침 6시까지 공부했지만 잠을 안 자 아침에 어지러워 엄마가 가스명수 한 병 사 먹으라고 돈을 주셨다. 시험 점수가 또 나쁘다. 산수는 문제조차 잘 읽어보지 않았다. 국어 점수를 알고 나니 이상해졌다. 국어가 90점, 선자가 95점이다. 산수는 아침까지도 잘하던 문제가 꽉 막혀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았다. 산수, 건드려 보지도 않았던 기수법에서 나왔다. 시험 치는데도 잠이 왔다. 다시 계획을 세웠다. 시험 칠 때가 되면 문제란 문제, 산수를 5일 전에 다 풀어보고 배움책을 외우다시피 하고 사회학습 정리를 외우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그리고 그날 배운 것을 모조리 중요한 걸 외워야겠고 시험 치기 전날은 일찍 잠을 자야겠다. 시험 칠 때만 공부하지 않고 계속하여 잘 치겠다. 선생님께 편지 쓸 때 부끄러워서 어떻게 쓸지 몰랐다. 1982년 6월 4일 금요일 맑음. 제목 걱정 가운데 감사. 시름이 찬 얼굴로 학교에 갔다. 내가 시름을 해서인지 모두가 시름에 찬 얼굴로 보였다. 선생님께서 교실에 들어오실 때 시험지를 한아름 겨드랑이에 끼시고 들어오셨다. 처음엔 온 몸이 굳은 것 같았는데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내줄까 수업을 할까 하시고 물으셨을 때 무엇이 왜 어떻게 틀렸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어 시험지를 내달라고 해버렸다. 시험지를 내달려고 하는 아이가 더 많아 내어주셨다. 국어가 90점, 산수는 어제 그대로 60점, 사회 90점, 자연은 80점, 기타는 84점이었다. 총점 404점, 평균 80.4였다. 정희가 잘했다. 80.3이고 남진, 혜순이는 지난번보다 더 못했다. 신자는 산수가 35점이었다. 순남이가 지난번보다 잘했고 선자는 떨어졌다. 이번 시험 문제는 우리 학교에서 낸 문제가 아니고 안동 시내 아이들이 쳤던 문제이다고 하시며 시험 점수가 나쁘다고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안타까웠다. 산수 선어 문제만 잘 읽으면 맞았고 자연도 2문제, 기타도 1문제이다. 선생님께서 우리가 자료실 청소할 때였다. 하드 50원짜리를 14개를 사오라고 하셔 자료 당번 아이들을 1개씩 주셨다. 안부와 선생님께서도 오셔 1개씩 드시고
순남이 정희는 선자가 데리러 갔으나 오지 않았다. 맨 마지막 한 개가 남았다. 선생님께서는 집이 멀다고 하시며 나에게 주셨다. 하드가 고마운 게 아니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니 감사했다. 1982년 6월 5일 토요일 맑음. 제목 옥수수밭 잡초 뽑기. 아침밥을 먹고 아버지께서 장에 가시려고 차비까지 서두르고 길을 나가셨는데 진규가 따라간다고 주적거려서 아버지께서 점심 먹고 간다고 하셨다. 그리고 밭에 갔다. 아침 햇살은 이미 9시 정각을 알리는 듯 했다. 쑥대가 있어 처음에는 하기 싫어서 잔풀도 손으로 뽑다가 아버지께 야단 맞았다. 오전에는 계속 하기 싫었다. 오후에 엄마랑 둘이 갔을 때에는 힘껏 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영주 순창병원에 체력 검사를 하기 때문이라던가 어쨌든 영주 순창병원에 가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았다. 점심 먹으러 집으로 올 때였다. 길가엔 아버지께서 베어놓은 풀 마른 냄새가 향긋이 풍기고 조금 더 내려오니 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초록에 못 이겨 연두색이 치솟는 것 같이 싱싱하게 산들산들 웃고 하얗다 못해 뽀얀 질레꽃이 생긋생긋 웃고 있었다. 정말로 풀 마른 냄새가 따뜻하고 향기로웠다. 한 번이라도 더 맡고 싶은 냄새였다. 아버지께선 점심 먹고 장에 가셔서 저녁 9시가 되어서 오셨다. 엄마랑 나랑 밭에 갔다가 와서 저녁밥을 먹기만 할 수 있도록 해두고 아버지 마중을 나갔다 왔다. 1982년 6월 6일 일요일. 제목 썰애질 할 때. 어제 다 못 뽑은 옥수수밭에 잡초를 뽑았다. 저녁에 옥수수밭 잡초 뽑기는 마쳤다. 이 밭은 쑥이 더 많아서 썰애질을 했다. 손은 힘이 들어도 땀이 뻘뻘 나도 열심히 갈았다. 아버지의 이러 워 어데데데 하는 소리는 앞산에 반사되어 산을 쨍쨍 울렸다. 소리를 자꾸 지르셔서 목이 말라 물까지 마셨다. 다 메었을 때 맨 위 이랑에서 밑을 보았다. 풀을 다 뽑아 놓으니 훤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옥수수를 까먹는 나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하지만 걱정이 있다. 혹시 산돼지가 내려와 옥수수를 꺾어 먹으면 어쩌나. 집에서 먼 곳이므로 산돼지가 온다. 작년에는 고구마 싹이 번지기 전에 이 밭 근처에 심은 것을 썰애질한 듯이 지나갔다. 아침에 일하기가 싫었다. 참을 먹을 때 한 마리의 개미를 보았다. 개미보다 더 큰 먹이를 물고 가는 것을 보니 쑥스러웠다. 일하기 싫어서 있는 나에게 힘껏 일하게 해 주었다. 현충일이다. 27의 호국정신을 이어받아 조금이라도 헛되게 살지 않고 참되게 살고 싶다. 1982년 6월 7일 월요일 맑음. 제목 무서움. 시간을 마치고 자료실 청소 아이들은 유치원 교실 청소를 했다. 선생님께서 유치원 교실의 장난감과 많은 것을 정리하고 새로 들여놓아 매우 어지럽다고 청소해 주라고 하셨다.
난 다른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해도 혼자 땀을 흘리며 열심히 청소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유치원을 다녀봤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최길숙 선생님께선 우리가 애 먹는다고 이기도 할지 덥다고 할진 잘 모르지만 하드 한 개씩 사주셨다. 제일 늦게까지 청소를 마치고 나니 우리 선생님께서 오셔서 송숙희의 동시를 원고지에 옮겨 써달라고 하셔서 쓰고 나니 늦었다. 중학생들과 같이 가기는 했어도 무서웠다. 집에 오니 시계는 9시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서로 앞에 가려고 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내가 맨 앞에 가면서 안 무서운 척 했다. 중3, 중2, 중1, 명숙이 모두가 한밤중에 몇 번 왔니? 다녔니? 했을 뿐 겁쟁이였다. 우리 집은 다른 집보다 더 멀다. 더구나 혼자 가려니 무서운 생각만 스쳐갈 뿐이다. 아무리 무서운 생각을 버릴래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마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엄마, 엄마 하고 크게 불렀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누가 뒤에서 당기는 것만 같았다. 혼자 올라올 때 필려가 우물 옆에서 기다려준 덕택에 조금은 마음이 놓이고 필려가 고마웠다. 1982년 6월 8일 화요일 비. 제목 미술 시간에.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마분지 사둔 것을 가방에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아침밥을 먹고는 잊고 그냥 집에서 나왔다. 웬일인지 명숙이가 미술 준비물을 갖고 왔냐고 물었다. 연세점에서 비누를 사고 20원 남는 돈과 덕수에게 빌려준 50원을 받아 우표 한 장 산다고 60원을 남기고 원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20원을 명숙이가 마분지 사라고 빌려주었다. 명숙이의 마음이 고마웠다. 4교시, 5교시가 미술 시간인데 6교시도 미술 시간이 늦어 채점하고 덜한 아이는 다 마쳤다. 4교시째 난 모눈 종이를 낱장으로 가게에서 샀다. 막상 액자를 그리려고 할 때 칸이 모자랐다. 그때 선생님께서 환경 정리할 때 쓰던 스케치북의 모눈 종이를 떼어주셨다. 5교시에는 책상을 만들었다. 선자가 윤혜순이 옆에가 앉고 황혜영이가 내 옆에 앉았다. 내가 한 의자로 혜영이가 따라 마분지를 오려 만들었다. 혜영이는 모눈 종이를 안 갖고 왔다. 책상을 만들고 나니 모눈 종이가 남아 책상 전개도 한 개 더 그려서 혜영이를 주었다. 혜영이는 책상이 잘 되었는데 내 책상은 바보 맹꽁이 같았다. 어제의 무서움도 다 없어지고 2분의 1을 와서 하늘이 시커매지고 쿵 번쩍 툭 주룩 소나기 비가 왔다. 바람은 그 소리에 장단 맞추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고 나뭇가지 나뭇잎 모두를 흔들고 있었다. 자료실 청소하러 갈 때 정희 순남이만 열심히 했다. 난 어제 다 해두었다고 나의 발전을 썼다. 1982년 6월 9일 수요일 맑음. 제목 딸기. 어제의 소낙비가 먼지를 가라앉게 해준 상쾌한 아침이었다. 어제의 시커먼 먹구름은 정처 없이 떠나고 햇님이 따갑게 내리쬐다. 매일 시간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 모습도 달라졌다. 딸기는 발갛게 달려 다 익지 못한 채 얼굴을 새그럽게 해 주었다. 생각만 해도 얼굴이 찌그러지고 한 개 따 입에 넣으면 눈이 감기고 주름살이 놓였다. 뽕나무 열매 어디라는 것이 검게 익은 곳도 있었다. 우리 밭에는 아직 안 익었다. 딸기 따러 갔을 때 금희와 미희가 둘이서 이야기했다. 왜 상을 못 탔냐고. 아침 조회 시간에 김경자, 김원영 둘밖에 90점이 되어 상장을 받았다.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듯 했다. 난 4학년 때까지는 얇은 종이 한 장인 상장을 받는 데 목적이 있었다. 매일 상 받을 때는 이 종이 조각 한 장이지 뭐 했는데 오늘은 새삼 부럽게 됐고 손뼉 한 번이라도 더 쳐주고 싶었고 7월 5일은 꼭 승리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할 것이다. 선자가 우리 반에서 착한 상을 받았다. 누구나 다 선자와 능력이 비슷하다면 기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옆짝인 탓에 진정으로 기뻐해 주진 못해도 겉으로나마 기뻐해 주었다. 어제 농협에서 비누를 아침에 사두고 학교에 갔다. 7일날과 같이 늦어 무서울까봐 얼른 오느라 잊고 와 오늘 가져오려고 가서 말했더니 아가씨가 안 갖고 갔니 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말하고 가져왔다. 이 아가씨가 참 친절했지만 굉장히 미워져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건 너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 내가 잊지 말아야지 하고 말씀하시자 이해가 됐다. 1982년 6월 10일 목요일 맑음. 제목 바쁜 하루. 아침에 45번, 46번이 당번인 줄로 알았다. 그래서 다른 날보다 10분 정도 빨리 집에서 나왔다. 그러나 학교에 가보니 43번, 44번이 당번이었다. 일기의 참 뜻은 뭔가? 선생님께서 보신다고 거짓 일기를 왜 써야만 하나? 어제 일기에 적은 선자 이야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에게 읽어주시려고 하시다가 읽지 않았다. 그건 선자의 미움을 상징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정 그런 뜻은 아니다. 순남이 정희도 자기의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젠 일기장을 갖고 다니기가 싫었다. 그러나 매일 검사한다고 하니 할 수 없었다. 이 교실을 마칠 때 이재화 선생님께서 나에게 편지를 주셨다. 행진곡이 울려 중간 놀이 시간에 궁금증을 억지로 참고 교실에 와 펼쳐보았다. 처음에 무슨 내용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기뻤다. 일기를 보셨다는 것과 시험 점수에 너무 실망하지 마라. 사람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알찬 열매를 맺는다는 것과 선생님 집에 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상의하고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꼭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길 빈다는 내용이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 서너 번 읽어보았다. 선생님께 감사드렸다. 나도 이재화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스러웠다. 교모가 바뀌었다. 그래서 집에 와 비닐에 싸 걸어두었던 모자를 벗겨 써보았다. 1982년 6월 11일 금요일 맑음. 제목 뻐꾸기.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산 저 산 한 바퀴 둘러보면 이 산에서 뻐꾹, 저 산에서 뻐꾹, 뻐꾹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맑고 투명한 소리가 산을 쩡쩡 울리며 다녔다. 아무리 꾀꼬리라고 한들 이 소리만큼 맑을까. 이슬이 풀잎 위에서 구르다가 떨어지는 듯한 소리. 7교시 정교 화랑 어린이회가 열렸다. 한 달 정도는 하지 않아서 했으면 할 때도 있었다. 협의 주제는 원호 가족을 돕자였다.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와 계셨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무 길어서 지루했다. 5회였지만 자세나 진행 모두가 3, 4회 때보다 더 못했다. 회원 참석도 반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 학교에서는 신씨 아저씨가 계신다. 언제나 우리 학교의 힘든 일, 고된 일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하신다. 일하실 때 도와드리고 싶긴 하지만 아직은 내가 혼자 일을 도와드린 적은 없으나 부끄러움을 떨쳐버리고 도와드리겠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마을 아이 25명에서 22명이 줄을 서 왔다. 다른 날도 줄을 지어 오지만 7명, 12명, 15명이었다. 벌써 아이들은 바뀐 교모를 사 쓰고 있는 아이들이 적지 않았다. 일기장을 뒤적거려 보았다. 지금 14권이 모여 있고 15권째이다. 4학년 7월 1일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썼다. 4학년 땐 매일매일 검사하고 선생님 말씀을 읽어봤다. 5학년 때는 검사한 적이 방학 때나 할지 드물었다. 1982년 6월 12일 토요일 맑음. 제목 말은 신용 있게. 특할 시간이었다. 토요일날 든 특할 시간은 학급 화랑 어린이회를 하는 날이다. 그런데 별 특별한 일도 없는데 안 한다고 하셨다. 들어갈 종이 울렸을 때 선생님께서 통지표를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가슴은 덜덜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얼른 닫고 엎드려서 생각했다. 시험 못 쳐서 낭망할 때 집에 오면서 공부했던 일. 통지표는 출석 번호 차례대로 불렀는데 더욱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다. 내 차례가 오자 얼른 받아 책갈피 속에 넣었다. 통지표가 생김새부터 바뀌었다. 통지표엔 좋게 적혀 있었다. 그중 한 가지 증명할 수 있는 건 수업 태도는 내 생각으로도 바람직했다. 이재화 선생님께서 주신 편지를 아버지 어머니께 읽어드렸다. 아버지께서 시험 점수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할 때 맞장구를 치셨다. 아침에 우연히 이 말을 하게 되었다. 영수가 난 오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후 3시까지는 집에 도착할 거야. 난 내 말이 조금이라도 신용 있게 하려고 살을 찌는 듯한 더위도 꾹 참고 왔다. 그래서 3시 5분 전에 집에 도착했다. 그냥 있어도 구슬 같은 땀방울이 그칠 줄 모르고 흘러내렸는데 꾹 참아서 왔다. 다른 아이들은 6시가 넘어서 온 아이도 많다. 1982년 6월 13일 일요일 비. 제목 골목 쓸기. 어제 저녁 늦게 잠을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 빗자루를 들고 길을 쓸러 갔다. 자기가 있는 집 근처 몇 집씩
밑 동네에 닿는 곳까지만 쓸기로 되어 있다. 내가 있는 곳은 5학년 김정희와 2학년 김봉년 셋집이다. 제일 먼저 나가서 우리 마당을 쓸고 길을 조금 쓸어놓고 정희네 집에 가 정희를 불러와 쓸어 가다니 봉년이도 같이 쓸었다. 아랫목 동네 아이들은 쓸지 않고 있었다. 비가 몇 방울 떨어지더니 뚝 그쳤다. 비가 오길 기다렸다. 비가 작게 오면 밭에 가야 한다. 어쩔 수 없이 밭에 갔다. 그러나 오후에는 많이 와서 가지 않았다. 담배 포기 사이에 틈을 타 자라는 풀을 이랑 따라다니며 뽑았다. 나에겐 아무 별것 아니지만 담배에게는 살아가는데 살아갈 길을 탁 튀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한 폭이라도 더 뽑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가랑비가 옷자락이랑 얼굴을 차갑게 하는데 이랑 따라가며 잡초를 뽑아주고 좋은 풀이 있으면 뽑아왔다. 식물 채집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방에 있는 찬장 위에 책꽂이가 얹혀져 있다. 이 근방의 벽에 가훈, 괴행문, 동시, 일기, 6월의 행사, 지킬 일 등을 써서 붙였다. 환경정리 택이다. 계획표는 바꾸었다. 마분지 한 장에 여러 개를 붙였다. 나의 꿈은 아직 학교 쓴 것에서 덜 옮겨 적어서 함께 못 붙였다. 그 옆에 일기장을 걸고 다른 쪽엔 합판을 걸었다. 멀리서 보니 제법 괜찮았다. 1982년 6월 14일 월요일 맑음. 제목 순남이의 고마움. 토요일의 일이었다. 교실 문을 들어섰다. 그리고 내 자리에 앉아 가방을 풀었다. 그때 순남이가 크레파스 한 통을 주었다. 뚜껑에는 장영자라고 쓰였고 난 얼마나 고마운지 눈물이 나왔다. 난 이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거절했다. 저희 집에 2개가 있다면서 억지로 주었다. 나도 하는 수 없이 받았다. 아무리 친구이기로 파스가 많아도 어떤 아이는 일부러 부러뜨리는 일이 있어도 안 주는데 참으로 갸륵하다.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간을 마치고 순남이와 같이 걸어왔다. 순남이가 자꾸만 저희 집에서 쉬다가 중학생이 오면 가라고 자꾸만 말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따라갔다. 순남이는 뒤뜰에 데리고 가서 빨간 앵두를 따 먹으라고 했다. 한 개의 앵두를 먹을 때마다 순남이의 고마움이 속삭인다. 음악 숙제를 마치고 5시경에 집에 나와 인사했다. 금방 영숙이가 집으로 갔기 때문에 뛰어갔다. 영숙인 지난번에 내가 준 큰 핀을 머리에 꼽고 있었다. 물에서 주웠다. 예쁘지도 않고 큰 것을 옆에 꼽고 다니는 것이다. 알면서 난 물어보았다. 이 핀은 네가 준 것이므로 내가 좋으니까 계속 꼽고 다니지? 이렇게 말했다. 영수가 내가 준 핀을 꼽고 다니니 내 마음이 기뻐 하고 서로 웃으며 집으로 왔다. 1982년 6월 15일 화요일 맑음. 제목 등굣길. 아버지께서 5학년 때 지어주신 시가 하나 있다. 작년 걸 책꽂이에 꽂아두니 너무 복잡해서 버리려고 직기장을 펼쳐보았다.
그런데 아까운 것들이 몇 개 있어서 다른 곳에 옮겼다. 다음은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것이다. 나는 다시 내 나름대로 고쳐보았다. 높고 높은 산도 눈 아래에 있구나. 아침 일찍 등굣길에 나서고 보니 해발 700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는 마치 구름 위에 선녀가 된 마음 내리고 내리고 내려보니 제산이로구나. 학교 가니 선녀는 간 곳 없고 국민학생 뿐이로구나. 높고 높은 산도 눈 아래에 있는 등굣길. 아침 일찍 등굣길 나서고 보니 안개가 좌우. 우리는 마치 구름을 타고 가는 선녀가 된 마음. 구름 따라 내려가 보니 우리 학교. 구름에서 내려왔더니 선녀는 간 곳 없고 개구쟁이 어린이 뿐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